네, 이어서 모닝 인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 속에서 봐야 될 종목만 뽑아 드리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3대 지수는 또 한 번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참 식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개장 전 봐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 시장 분위기가 사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종목 수로 놓고 봐서는 굉장히 좋으냐, 사상 최고치가 나오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더 상단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상 최고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3대 지수 중에 하나인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30번째, 30번째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올해가 아직 6월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번이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 그냥 단순하게 기간만 나누면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브로드컴, 이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이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다우보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1% 상승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1% 상승 잘 안 나왔었거든요.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0. 몇 %, 거의 강보합권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그런 상승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1% 올랐다라는 점 굉장히 사실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 외에도 테슬라도 올랐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오른 종목들이 국내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국내 투자자들이 또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올랐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국내 증시도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죠. 사실 지수만 놓고 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나스닥이 1% 오른 거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별로 굉장히 많은 수의 종목이 오른 건 아니었지만 국내로 봤을 때에는 이 좋은 모습들, 이 좀 더 상승에 대한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국내 증시를 놓고 봐서는 전일 같은 경우 코스피는 하락을 했죠. 2,758포인트. 계속 상단에서 좀 머물러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이 살짝 내려온 게 지금 이 차트로 봤을 때는 21선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거래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12조 4천억 코스피 기준으로 이 12조 4천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를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해서 4,700억 정도 좀 매도를 하면서 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받으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인도 IPO 호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 전일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오르는 부분을 제외한다라면 시장은 좀 더 하락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대차 그룹주가 지수의 상당 부분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좀 구체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밑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은 된 것 같고요. 채색을 할 그런 시간만 좀 남아있는데 밑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건 하얀 백지에 어떤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여기에 이제 색칠만 해지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 밑그림을 어떤 식으로 사람 몇 명을 그리고 어떤 자연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이 밑그림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하반기에 색칠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금리가 구체화가 될 때까지는 박스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도 조금씩 더 상승폭이 좋아지고 있죠. 국내 시장은 물론 좀 아쉽습니다.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지만 이 박스권 돌파에 대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시장이 가운데 중립을 지킨 상황 속에서 박스권을 만들었었다면 이제는 중립에서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조금씩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뭐 전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쪽 좋은 긍정적인 이슈가 있죠.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좀 더 많이 팔아서 실적이 좋아지면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 현대기아차 자동차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인도에 IPO로 상장하게 된다라면 기업 가치가 좋아지고 그리고 현금이 또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좀 전에 미국 시장에서도 AI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반도체들은 실적이 좋죠. 국내로 넘어왔을 때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은행주라든지 식품주, 화장품 수출하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화장품주들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상승했었던 이런 종목들이다라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의 이면에는 AI 쏠림 현상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가운데 M7의 움직임은 국내 증시에는 분명히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밸류업 2차 랠리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와 고배당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밸류업 하게 되면 최근에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차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금융주도 거기에 한몫을 하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으로 이제 2차 랠리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이런 단어를 사실 이 시간에 뭐 수십 번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특히 국내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이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대차, 자동차도 이 안에 포함이 되고요. 뭐 KB금융을 필두로 한 은행주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보험주도 포함이 되고요. 이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더 이 2차 랠리에 대한 가능성 사실 1차 랠리는 주주 환원 정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 있으면 사실 수익률 기본적으로 주식이 오르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요.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1차적으로는 기업에서 기업에서 주는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다라면은 이제는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세법과 상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사, 현대차도 있고, 금융사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요. 그리고 지주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평가된 중소형주들. 지금까지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 주는 회사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더 많고, 그리고 대기업들에 좀 더 많은 게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여기에서도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지더라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기업 밸류업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주들도 전체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혜택의 수혜와 그리고 고배당 상장지수 펀드 ETF죠. 여기도 주목을 같이 받고 있다라는 점. 이 증권가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다음 달 말 그리고 국회 통과 시한이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말부터 해서 연말까지는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겠죠. 가장 지금까지 관심 가졌던 종목들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관심 가졌던 뭐 금융주, 자동차, 지주회사 이런 쪽 꼭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중소형주까지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룡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아요.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뭐 실적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24년도 전체 실적이 작년도보다 좋아진다. 1분기는 매출액이 거의 2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배 정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모두 실적을 상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실적도 좋은데 22년도는 좀 좋지 않았거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굉장히 많이 벌었죠. 금년 24년 영업이익 1,000억이 좀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 1,000억 넘게 벌었으면 배당 기대감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적 그동안 관심 가졌던 밸류 프로그램 기업들 대비해서는 중소형주에 가까운 이 재룡전기와 같은 이런 중소형주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밸류업 하게 되면은 항상 어떤 특정 종목들과 섹터만 생각이 나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주셨습니다. 중소형 쪽에서 재룡전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6월에 중저가형 가구 수요가 반등한다. 전체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두 번째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네, 건설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우울함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볕이 드는 건지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건설을 보게 되면 크게는 국내와 해외 두 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해외도 좋지 않았고 국내에는 굉장히 많이 좀 망가지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건설업종 주가 대부분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건설업종들 관심을 좀 가지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넣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보다 상승 탄력에 대한 이 상승 탄력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 쪽에 있어서는 주택 착공 그리고 해외 플랜트, 국내 주택 착공, 이 인테리어 그리고 가구 시장 이렇게 사실 좀 크게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는 해외 수주와 그리고 국내 중저가형 가구 쪽을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원자재 비용도 올라갔고요.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중저가형 가구 중에서 인터넷 판매가 좀 비중이 높았던 이런 업종들 B2C의 저가 가구에 대한 소비는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이케아 같은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건설 업종 중에서도 해외 쪽에 있어서의 수주, 국내에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건설 업종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사 단가가 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 떨어질 거는 같죠. 그런데 금리 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서 국내에 있어서의 기준금리, 채권금리들이 좀 하락을 하면 좀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다가오긴 했는데 좀 더 명확해졌을 때가 국내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해외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외 수주를 적극적으로 좋은 해외 수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 기업을 하나 골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우건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 1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이 주택 부문의 GP 마진이 좀 떨어지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좀 떨어지는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올해 중순부터 하반기까지 집중이 되는 이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는 수주가 전체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반기 해외 수주는 부진했는데 상반기 해외 수주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좀 많이 시간도 좀 지연이 됐고요. 딜레이도 됐고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점 여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 모멘텀에 주목을 해보시면 이 대우건설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 상무님이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뒤에 있는 주제와 상관없이 상무님만의 관심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LG전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시간에 LG전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근데 급등한 주가가 단기적으로 사실 좀 짧은 기간 안에 한 2주 정도 동안 상승분 대체적으로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냉각 시스템 매출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반영이 됐다가 이 부분에 대한 또 차익 실현 매물도 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냉각 시스템에 대한 단기적으로 뉴스를 받아서 뉴스에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은 다 소화를 했다. 그런데 실적도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덥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뭐 그런 이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에어컨 판매량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월 중순인데 굉장히 더워요. 뭐 30도가 넘는 날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더운데 그러면서 에어컨 그러면 뭐 백색 가전은 여전히 LG전자에 상당히 좀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LG전자 가전 H&A 사업 쪽에 있어서의 에어컨 판매량에 대한 호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사실 전장 쪽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중심으로 한 이런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AI 데이터 센터는 매물 다 소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 다시 한번 좀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LG전자 2분기 기점으로 실적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전자나 이런 가전이나 공조, 그리고 LG전자 쪽에서는 또 전장이나 이런 부분도 다루게 되는데 뭐 2차 전지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동차 공조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봤을 때의 모멘텀,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보다는 그래도 에어컨 모멘텀이 좀 더 오래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모멘텀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적이 기여하고 있는 모멘텀이다라는 게 다른 기업들의 뉴스와는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모멘텀들이 실적에 기여를 하고 2분기부터의 이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LG전자 2분기가 한 1조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정도 올라왔습니다. 대기업인데 그렇다고 무언가 새로운 거를 드라마틱하게 시작을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이 올라왔죠.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전장도 올라왔고요. 에어컨 판매도 좋아졌고요. AI 데이터 센터 냉각이에 대한 매출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져서 LG전자 매출단도 상당히 좀 좋아졌고 이익단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B2C 중심에서 이제 B2B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절성도 상당히 좀 많이, 계절에 따른 실적의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LG전자는 실적으로 다시 한번 좀 바라봐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LG전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인사이트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밸류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2차 밸류업에 대한 수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관점인데요. 우선은 정부 정책의 세부적인 논의에 좀 초점을 맞게 되면서 기존에 장하던 금융이나 완성차 계속 보시면서 플러스로 이제 중소형 쪽에서 보자는 얘기셨습니다. 변압기 쪽에 재룡 전기가 있으니까 이쪽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가구, 건설 이렇게 묶어서 한번 봐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건설업이죠. 중저가 가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들, 결국에는 이게 실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대우건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내다봐지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LG전자입니다. 아무래도 더운 여름, 백색 가전에 대한 그런 분위기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공조 모멘텀도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전반적인 전장까지도 섞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